인간은 자신의 삶을 다시 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삶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니체가 남긴 질문입니다. 존재를 향한 가장 깊은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맞이할 때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 적은 없으십니까?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은데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창밖의 빛은 변함이 없는데 내면의 풍경은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나누었던 말이 스쳐갑니다. 그때의 표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기억이 살아납니다. 기억은 조용히 존재를 흔듭니다. 지금의 시간을 가립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기억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은 동시에 무게가 됩니다. 움직이려 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가려 할 때 시선을 돌립니다. 이미 닫힌 문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입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다른 선택이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 그 상상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과거는 완성된 시간입니다. 그 어떤 의지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부를 놓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익숙한 아픔은 낯선 평온보다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존재는 머무릅니다. 이미 끝난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현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멈춰 있습니다. 니체는 이 지점을 통찰했습니다. 인간은 기억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능력이지만 동시에 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로 불러옵니다. 이미 없는 시간을 다시 재현합니다. 그 재현은 실제보다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은 흐름입니다. 멈춘 장면이 아닙니다. 강물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가에 서서 이미 흘러간 물을 바라봅니다.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장면을 놓지 못합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뒤를 향해 있습니다. 이때 존재는 분열을 경험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의식은 과거에 머뭅니다. 그 사이에서 피로가 생깁니다.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이 쌓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짊어진 자는 가볍게 살 수 없다고.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필요 없는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체감은 다릅니다. 어떤 날은 짧고 어떤 날은 길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위치에서 생깁니다. 현재에 머무는 날은 맙습니다. 과거에 묶인 날은 탁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긍정입니다. 이미 일어난 모든 것을 끌어안는 태도입니다. 좋았던 순간만이 아니라 아쉬웠던 장면까지 포함하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결정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잘한 선택과 서툰 선택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하려는 순간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체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밝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늘진 부분까지 포함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생길 때 존재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과거는 설명이 됩니다.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교훈이 됩니다. 형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니체는 삶을 춤에 비유했습니다. 춤추는 사람은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삶도 같습니다. 억지로 고정하려 할 때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흐름을 인정할 때 균형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지금의 하루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일부입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 조용한 오후의 햇빛, 말없이 지나가는 저녁. 이 모든 것이 삶입니다. 특별한 사건만이 의미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도 깊이를 가집니다. 존재는 그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장면을 기다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와야 의미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은 대부분 작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숨, 작은 선택, 작은 표정, 그것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현재를 외면하면 그 작은 조각을 놓치게 됩니다. 니체는 현재를 사랑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향한 물음입니다. 지금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의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 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한 수용이면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태도면 됩니다. 존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실수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방향을 만듭니다. 상처는 아픔을 남깁니다. 그 아픔은 깊이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은 각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타인의 기준은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선이 존재를 바꿉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현재는 또렷해집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지금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삶을 다시 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은 자신을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삶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존재는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이 증거입니다.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존재는 이 순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존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을 붙잡을 것인지 놓을 것인지 그 결정이 방향을 만듭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떠올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숨에 머무를 것인지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깊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삶의 자리입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하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바꾸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사건도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로 남길 수도 있고 통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전환은 타인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도 필요한가? 이미 끝난 시간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 일은 패배가 아닙니다. 흐름을 인정하는 성숙입니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존재 역시 흐름 속에 있습니다. 멈춘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하루가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의 온기, 창가에 머무는 빛의 흔들림,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소리. 이 장면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의미를 찾다가 작은 의미를 놓칩니다. 그러나 삶은 대부분 작은 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라고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면할 때 비로소 변형이 일어납니다. 외면하면 반복됩니다. 받아들이면 통합됩니다. 통합된 경험은 무게가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 그 깊이는 존재를 단단하게 합니다. 지나온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남아 있어도 그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 순간 내면은 조용해집니다.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이해가 들어옵니다. 이해는 자신을 향한 연민입니다. 연민은 약함이 아닙니다. 존재를 감싸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엄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꾸면 반복의 의미도 바뀝니다. 과거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기억의 색도 옅어집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더 이상 존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존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었다는 생각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왔다 해도 지금 깨닫는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돌아선다면 충분합니다. 현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일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말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존재는 이미 한 번뿐입니다.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삶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존재는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특별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존재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 안에 서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흐름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니체는 삶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숨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존재를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현재의 빛을 바라보라는 요청입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존재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나는 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향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원회귀라 불렀습니다. 지금의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물음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삶의 본질을 밝힙니다.
반복을 견딜 수 없다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해도 좋다고 느끼는 순간 존재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임을 알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해석임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하루도 다르게 빛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도 다른 온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시선에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의미가 바뀝니다. 의미가 바뀌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과거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은 지금으로 옮겨옵니다. 지금의 숨이 또렷해집니다. 지금의 발걸음이 분명해집니다.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지금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 있었을 뿐입니다.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인식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인식. 나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 그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통과했습니다. 쉽지 않은 날도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지금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낮추지 마십시오.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쉬움이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존재는 원래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상처는 깊이를 만듭니다. 실수는 방향을 만듭니다. 후회는 성찰을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피할 수 없다면 사랑하라고. 그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긍정입니다. 내 삶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존재는 단단해집니다. 외부의 평가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흔들지 못합니다. 내 삶은 내 해석으로 의미를 얻습니다. 지금의 하루가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평범한 식탁에도 온기가 있습니다. 익숙한 거리에도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도 깊이를 가집니다. 삶은 특별한 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소박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알아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는 일,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도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없습니다. 존재는 오직 지금에서만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저항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풀립니다. 과거는 설명이 됩니다. 더 이상 형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가능성이 됩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중심이 됩니다. 존재는 균형을 되찾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생명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격려가 있습니다. 존재는 단 한 번뿐입니다.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삶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존재는 스스로의 가치를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깨달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돌아오면 충분합니다. 현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숨을 느끼십시오. 지금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이 순간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삶을 인식한 뒤에도 마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번개처럼 스치지만 습관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익숙한 생각은 다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몸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의식은 자동으로 흐릅니다. 그 사이로 설명되지 않는 공허가 스며듭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안정을 주지만 의미를 흐리게도 합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 앉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시각에 잠들고 비슷한 시각에 눈을 뜹니다. 변화가 적은 나날은 편안하지만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러한 상태를 권태라 설명했습니다. 살아있으나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 했습니다. 움직이나 성장하지 않는 상태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멈춘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되어가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이라 말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힘은 타인을 누르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태도입니다. 어제의 생각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익숙함을 흔들어 깨우는 내적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무심히 지나던 순간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장면을 새롭게 느끼는 일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천천히 느끼는 시간. 손끝에 닿는 공기의 결을 의식하는 순간. 창밖 빛의 방향이 달라지는 장면을 바라보는 일. 이 장면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삶은 이런 미세한 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사건만이 의미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감각이 존재를 다시 깨웁니다. 의식이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권태는 힘을 잃습니다. 살아있음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니체는 다시 묻습니다. 지금의 삶을 기꺼이 다시 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조건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태도를 새로 보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해석을 점검하라는 요청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날이 아니라 견뎌낸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날이 아니라 평온한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시선이 달라질 때 삶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건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미 굳어진 모습으로 멈추지 말라 했습니다. 자신을 다시 해석하라는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용기는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멈추는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숨을 또렷이 느끼는 집중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존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지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깊이는 속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자라납니다. 빠르게 사는 것보다 밀도 있게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태도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니체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하라고 말했습니다. 직면할 때 비로소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외면하면 반복되지만 받아들이면 통합됩니다. 통합된 경험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지혜는 조용하지만 내면을 단단히 지탱합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숨이 이어지는 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는 판단은 과거의 기준일 뿐입니다. 현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방향을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되라고.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서라고. 그 말은 존재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삶을 외부의 평가에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 그것이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깨달음 이후에 이어지는 책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존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되어가는 중입니다.
변화는 요란하지 않게 시작됩니다.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반복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은 움직입니다. 어제와 같은 길을 걸어도 발걸음의 무게는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생각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존재는 점이 아니라 흐름 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달이라 비유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건너가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끝이 아니라 한 지점일 뿐입니다. 이 인식이 자리 잡으면 현재는 닫힌 방이 아닙니다. 열린 방향이 됩니다. 권태는 멈춤에서 생기고 성장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 움직임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자각입니다. 무심한 생각을 잠시 바라보는 일, 습관적 판단을 멈춰 세우는 일, 그 틈에서 새로운 해석이 스며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생각은 여전히 필요한가? 이 질문이 존재를 흔들어 깨웁니다. 니체는 스스로에게 엄격하라 했습니다. 타인보다 자신을 더 깊이 보라 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있는가? 나는 변명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불편함이 성장의 문을 엽니다. 안락함은 안정을 주지만 깊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깊이는 마주함에서 시작됩니다. 회피하지 않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삶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 그것은 비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감각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느끼면 열립니다. 눈앞의 사물을 천천히 바라보면 인식이 풀립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하라 했습니다. 좋은 날만이 아니라 힘든 날까지 포함하라 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도 존재의 일부로 인정하라 했습니다. 그 수용이 쌓이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견딤은 억지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무게를 이해하면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면 고통의 결이 달라집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존재는 그렇게 배워갑니다. 상처를 통해 깊어지고 실패를 통해 단단해집니다. 그 배움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스며듭니다. 지금 깨닫는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돌아본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를 뜻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의식적인 사람, 익숙한 생각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을 다시 써내려가는 사람. 그 시작은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내부의 선택입니다. 허락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상태로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습관이 아니라 의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일. 그 차이는 작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니체는 영원 회귀로 현재를 시험했습니다. 이 하루가 반복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억지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바라보라는 요청입니다. 반복이 두렵다면 지금의 태도를 조정하면 됩니다.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가는 일.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를 한 번 덜 내는 일. 감사를 한 번 더 표현하는 실천. 이 작은 변화가 삶의 결을 바꿉니다. 존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느림은 실패가 아니라 깊이를 만드는 속도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태도, 그것이 이부의 중심입니다. 깨달음 이후의 책임이며 인식 이후의 선택입니다. 존재는 이제 압니다.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반복 속에서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진실을. 삶은 때로 조용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시험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 없이 하루가 지나갈 때 존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야 한다 했습니다. 타인을 넘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을 넘으라는 뜻입니다. 어제와 같은 반응을 반복하지 않는 일, 어제와 같은 변명을 되풀이하지 않는 일,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여는 순간, 습관처럼 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의식을 바꿉니다. 의식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지면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삶은 거대한 전환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세한 전환이 축적되며 바뀝니다. 니체는 삶을 창조하라 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틀 안에 머물지 말라 했습니다. 창조는 예술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용기입니다. 불평으로 끝낼 수 있는 순간을 성찰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짜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장면을 이해로 전환하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깊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의지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 다시 붙잡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해석을 다루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손해로 느껴지던 일이 배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패로 여겼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시선이 성숙해질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자극으로 보았습니다. 피하려 하면 반복되고 직면하면 형태가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존재는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대신 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깊어지는 삶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법이 되라고, 타인의 기대에 매이지 말라고. 그 말은 고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뜻합니다. 삶의 방향을 외부에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권태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반복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습니다. 반복 속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합니다. 같은 풍경 속에서도 다른 결을 봅니다. 의식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선명함은 속도가 아니라 집중에서 옵니다. 집중은 현재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존재는 지금에서만 살아갑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현재를 붙잡으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묻는 질문입니다. 억지로 긍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선택하라는 요청입니다. 오늘의 태도를 조금 다르게 선택하는 일, 그 선택이 반복을 바꿉니다. 존재는 점차 알게 됩니다.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태도의 축적이라는 사실을, 안정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니체는 강한 인간을 말했습니다. 강함은 소리 크기가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며 만들어집니다. 말을 고르고 생각을 다듬고 반응을 늦추는 연습,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이 사소한 반복이 존재를 바꿉니다.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태도 안에 있습니다. 존재는 여전히 되어가는 중입니다. 완성은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이 목적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한 의식,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그 말은 비교가 아닙니다. 자기 갱신을 뜻합니다. 멈추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과거를 붙들 것인지, 현재를 바라볼 것인지, 권태에 머물 것인지, 의지로 일어설 것인지,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지금에서 시작됩니다. 존재는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물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 답해주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시험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반복된다면 어떻겠는가? 그 물음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진실을 밝힙니다. 반복이 두렵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지루함인지 후회인지 미련인지 그 감정의 이름을 바라보는 순간 존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대상도 아닙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좋은 순간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팠던 장면까지 끌어안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실수와 선택이 모여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지우려는 순간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긍정하는 일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존재를 거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강한 인간을 말했습니다.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힘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서는 힘입니다. 무너졌다가도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날을 건너왔습니다. 그 과정이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존재는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의심해왔을 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이 말은 고통을 미화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견뎌낸 존재를 존중하는 선언입니다. 상처를 통과한 존재에 대한 찬사입니다. 삶은 때때로 거칠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이로 남습니다. 그 깊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습니다. 특별한 영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넘는 인간을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의식적인 사람, 어제보다 조금 더 솔직한 사람,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삶은 비교가 아닙니다. 타인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과거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가? 니체의 철학은 현재로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숨 쉬는 순간을 보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작아 보이지만 유일한 현실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습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존재는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전환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니체는 삶을 예술처럼 살라 했습니다. 예술은
반복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습니다. 익숙한 재료로 새로운 형상을 만듭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루 안에서 다른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재는 창조할 수 있습니다. 태도를 통해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을 고르는 순간, 생각을 다듬는 태도, 감사를 표현하는 선택. 이 작은 행동이 삶의 결을 바꿉니다. 존재는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깨닫는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돌아선다면 충분합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삶을 사랑하는가?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가?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존재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숨을 느끼십시오. 지금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태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용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존귀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낮추지 마십시오.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는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